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바스커빌 가문의 개. 7장. 메리 피트하우스의 스테이플 전 남매. 다음 날 아침에 상쾌한 아름다움은 바스커빌 저택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섬뜩하고 음산한 느낌을 어느 정도 씻어내주는 것 같았다. 헨리경과 나는 높은 창으로 쏟아지는 햇빛이 가득한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았다. 창문을 덮은 가문의 상징이 식탁의 엷은 무늬를 만들어냈다. 어두운 천정널은 금빛 햇살 속에서 청동처럼 빛났다. 이곳이 어제 저녁 우리 마음을 그렇게 우울하게 했던 방이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을 탓해야겠군요. 헨리경이 말했다. 여행을 하느라 피곤하고 마차를 타서 추웠던 탓에 공연히 이곳이 음침해 보인 모양입니다. 이제 몸이 거뜬해지고 나니 모든 것이 다시 기분 좋게 느껴지네요. 하지만 모든 것이 상상 속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혹시 어젯밤에 누가 우는 소리를 못 들으셨습니까? 여자 목소리 같던데요. 내가 물었다. 이상하군요. 저도 어제 얼핏 잠이 든 상태에서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거든요. 한참 기다렸지만 다시 들리지 않기에 그냥 꿈인가 보다 했습니다.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분명히 여인이 흐느껴 우는 소리였습니다. 그럼 당장 물어봐야겠군요. 그는 벨을 울려 베리모어를 부른 다음 우리가 들은 것이 사실인지 물어봤다. 내가 보기에는 주인의 질문을 듣던 집사의 창백한 낯빛이 왠지 더 하얘지는 것 같았다. 이 집에는 여자가 2명밖에 없습니다, 주인님. 베리모어가 대답했다. 한 사람은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로 다른 건물에서 잡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제 아내인데 그 사람이 그런 소리를 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이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햇빛이 잘 드는 긴 복도에서 베리모어 부인의 얼굴을 보니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덩치가 크고 무뚝뚝하며 인매가 단호한 느낌을 주는 여자였다. 그러나 벌개진 눈과 부어오른 눈가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밤에 운 사람은 그녀였다. 그리고 그녀가 울었다면 남편이 모를 리가 없었다. 하지만 집사는 들통이 날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여자는 밤중에 왜 그리 비통하게 울었을까? 창백하고 잘생긴 얼굴에 검은 수염이 난 사내의 주위로 이미 의심스럽고 음침한 기운이 모여드는 느낌이 들었다. 찰스경의 시신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도 그였다. 그리고 우리는 당시의 정황을 모두 베리모어의 말에 의존해서 파악하고 있었다. 우리가 리전트가를 달리는 마차에서 본 얼굴이 혹시 베리모어는 아니었을까? 그러고 보니 수염이 똑같은 것 같다. 마부가 설명한 대로 보자면 베리모어의 키가 조금 큰 것 같지만 그런 상황에서라면 충분히 착각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한 점 의심도 없이 확인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그린펜의 전신국 국장을 만나 첫 번째 정보를 베리모어 본인에게 전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가 어느 쪽이든 나는 셜록 홈즈에게 보고할 내용을 얻어낼 수 있을 터였다. 헨리경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엄청난 양의 서류를 검토해야 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내 일하기에는 오히려 좋았다. 황야 가장자리를 따라 4마일을 기분 좋게 걸어가면서 마침내 작고 음산한 마을에 도착했다.
그나마 다른 집보다 높이 선 큰 건물 두 개는 알고 보니 여인숙과 모티머 박사의 집이었다. 전신국장은 식료품점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오간 정보를 모두 잘 보관해두고 있었다. 물론입니다, 선생님. 적힌 대로 베리모어 씨에게 정보를 직접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배달은 누가 했죠? 여기에 있는 아들 녀석이 했습니다. 제임스, 지난주에 저택에 가서 베리모어 씨에게 정보를 전달했지? 네, 아버지. 제가 전달했어요. 그 사람에게 직접 주었니? 내가 물었다. 베리모어 씨는 그때 다락에 올라가 계셨어요. 그래서 직접 전해드리지는 못했고 대신 베리모어 부인에게 전했습니다. 부인이 바로 갖다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혹시 베리모어 씨를 보았니? 못 봤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락에 올라가 계셔서요. 보지도 못했다면서 어떻게 다락에 있는 걸 알 수 있지? 부인이 그렇게 말했으니 그랬겠죠. 전신국장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전보를 못 받았다던가요? 혹시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것은 베리모어 씨가 자초한 일입니다. 더 조사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홈즈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베리모어가 런던에 온 적이 없다는 증거는 확실하지 않았다. 만일 그렇다면 살아있는 찰스 경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영지의 후계자가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뒤를 밟았다고 가정한다면 그건 무슨 의미일까? 그는 다른 이의 앞잡이일까? 아니면 스스로 뭔가 사악한 계획을 꾸미는 걸까? 바스커빌 가문을 괴롭히는 것이 그에게 무슨 이득을 주는 걸까? 타임즈의 기사 내용을 오려서 보낸 이상한 협박 편지가 머리에 떠올랐다.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그였을까? 아니면 그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다른 누군가가 한 짓일까? 베리모어가 범인이라고 가정할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동기는 헨리경이 이미 말한 바 있다. 주인 가족에게 겁을 줘 쫓아내버리면 베리모어 부부는 근사한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가정으로 젊은 집주인 주위로 보이지 않는 그물을 치는 것처럼 다가오는 깊고 섬세한 계략을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었다. 홈즈 역시 자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여러 가지 놀라운 사건들 가운데에서도 이번 사건은 유난히 복잡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다시 음산하고 외로운 길을 걸어 돌아오면서 나는 내 친구가 얼른 다른 중요한 일들을 마치고 이리로 와서 내 어깨에서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주기를 기도했다. 그런 생각을 하며 걷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뛰어오며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모티머 박사일 거라고 생각하며 돌아섰지만 놀랍게도 나를 따라온 사람은 처음 보는 사내였다. 키가 작고 날씬하며 깔끔하게 면도를 한 새침대기 같은 인상의 그는 엷은 황갈색 머리칼에 턱이 뾰족한 30대 남자로 회색 양복을 입고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다. 어깨에는 곤충 채집에 쓰는 깡통을 메고 한쪽 손에는 녹색 포충망을 들고 있었다. 실례지만 혹시 왁슨 박사님 아니십니까? 사내는 숨을 헐떡이며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이곳 황야지대에서는 모두 허물 없이 지내기 때문에 누가 따로 소개를 시켜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와 친구로 지내는 모티머로부터 제 이름을 들으셨을지도 모르겠군요. 저는 메이핏하우스에 사는 스테이플턴이라고 합니다. 채집 상자와 포충망을 보니 알겠군요. 스테이플턴 씨는 동물학자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인지 알아보셨습니까? 내가 말했다. 모티머에게 들렀는데 그 친구가 병원 창밖으로 지나가는 선생님을 가리키며 알려주더군요. 어차피 같은 길을 갈 것 같아서 따라와 인사라도 드리려고 했습니다. 헨리경은 여행을 잘 이겨내셨겠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찰스경이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이후에 그분의 후계자께서 혹시 이곳에서 살지 않겠다고 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이곳까지 와서 묻혀 살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분이 이곳에서 사는 것 자체가 이곳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 헨리경은 그 문제에 관한 미신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감을 노리는 악마계에 대한 전설은 물론 알고 계시겠죠? 들었습니다. 이곳 농부들은 놀라울 정도로 아무 말이나 잘 믿습니다. 황야에서 그런 짐승을 본 적이 있다고 맹세라도 하겠다며 너도 나도 나설 지경이거든요. 그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눈빛을 보니 훨씬 심각하게 생각하는 듯 했다. 찰스경은 온통 그 이야기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일이죠? 너무 신경이 쇠약해진 상태였으니 아무 사냥개나 나타났어도 그분의 병든 심장은 견뎌내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분이 마지막 날 밤에 산책로에서 뭔가를 보긴 봤을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심장이 약한 걸 알고 있었기에 혹시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던 차였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고 계셨죠? 친구인 모티머 박사가 말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개가 실제로 찰스경을 뒤쫓았고 그래서 그분이 놀라서 죽었다는 건가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어떤 결론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셜록 홈즈 씨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다. 하지만 상대의 차분한 얼굴과 흔들리지 않는 눈빛을 보니 일부러 나를 놀라게 하려고 꺼낸 말은 아니었다. 우리가 선생님을 모른 척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왓슨 박사님. 선생님과 일하는 탐정의 활약상은 이곳 사람들에게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박사께서는 홈즈의 활약을 기록하시니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지요. 모티머는 박사님이 이름을 말하는 순간 박사님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박사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은 곧 셜록 홈즈 씨가 이번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 그분의 의견이 어떤지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안타깝게도 그 질문은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홈즈 씨가 직접 이곳에 왕림해 주실까요? 지금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건들 때문에 도무지 시간을 낼 수가 없거든요. 이런 안타깝군요. 그분이라면 어둠 속의 빛을 비춰줄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박사께서 직접 조사하실 때라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혹시 누가 의심스럽다거나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 건지 말씀만 해주신다면 지금이라도 도움이나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저 친구인 헨리경의 방문한 것에 불과하니 그런 종류의 도움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훌륭하시군요.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죠. 이치에 맞지도 않게 간섭을 했으니 저는 혼나 마땅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스테이플턴이 말했다. 우리는 큰 길에서 좁은 길 하나가 갈라져 나가는 곳에 이르렀다. 좁은 길은 풀에 덮인 채 구불거리며 황야를 가로지르고 있었다. 오른쪽에는 돌이 흩어져 있는 가파른 산이 보였는데 옛날에 화강암을 채취하던 장소였다. 우리를 향한 쪽은 어두운 절벽이었는데 움푹 들어간 곳마다 고사리와 검은 딸기가 자라고 있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회색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이 황야로 가는 길을 조금만 따라가다 보면 제가 사는 메리핏 하우스가 나옵니다.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실 수 있다면 제 여동생을 소개해드리고 싶군요. 처음 드는 생각은
얼른 헨리경의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그의 탁자 위에 잔뜩 쌓인 서류와 영수증들이었다. 그런 일을 내가 도울 수 없는 것은 확실했다. 그리고 홈즈는 황야지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연구하라고 분명히 말했다. 나는 스테이플턴의 초대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좁은 길로 함께 접어들었다. 황야지대는 아주 멋진 곳입니다. 그는 주변의 완만하게 펼쳐진 구릉지대와 들쭉날쭉 톱니처럼 생긴 화강암이 기괴한 모습을 이룬 산마루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무리 봐도 지겹지가 않아요. 저 안에 숨은 멋진 비밀을 모르실 겁니다. 광활한 불모의 땅이지만 참으로 신비롭죠. 황야지대를 잘 아시나 보죠? 그래봐야 여기 온 지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저를 신참이라고 부르죠. 저희는 찰스경이 이곳에 오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사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워낙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성격이라서 다른 누구보다 이 주변을 상세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을 쉽게 알 수는 없겠죠. 무척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북쪽으로 펼쳐진 광활한 들판에는 특별한 뭔가가 보이십니까? 말 타기 딱 좋은 곳이군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 명이 이곳에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저쪽에 밝은 녹색 점이 잔뜩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네. 다른 곳보다 더 비옥해 보이는군요. 스테이플턴이 웃었다. 바로 그게 거대한 그린펜 늪지대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 죽는 겁니다. 어제만 해도 황야에서 사는 조랑말 한 마리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빠져나오지 못했죠. 늪에 빠진 녀석이 한참 동안 목을 빼며 발악했지만 결국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건조한 계절에도 건너기가 위험할 정도니 요새처럼 가을비라도 내리면 정말 끔찍한 곳이 되죠. 하지만 저는 저곳 한가운데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또 다른 불쌍한 조랑말 녀석이 기어 들어가는군요. 뭔가 갈색 물체가 녹색 풀 사이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녀석이 목을 버둥거리며 길게 빼나 싶더니 끔찍한 울부짖음이 황야를 울렸다. 소름이 끼친 나는 몸이 서늘해졌지만 옆에 선 스테이플턴은 나보다 신경이 더 강한 모양이었다. 죽었군요. 늪이 삼켜버렸어요. 이틀 동안 2마리씩이나.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죠. 녀석들은 건기에 저리로 다니다 보니 늪에 빠지기 전에는 저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요. 끔찍한 곳이죠. 그린펜 늪지대라는 곳은. 저런 곳을 건널 수 있다고요? 네. 몸이 아주 재빠른 사람이라면 통과할 수 있는 길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찾아냈죠. 하지만 저렇게 무시무시한 곳에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저기 건너편에 산이 보이시죠? 사실 저곳은 주위 습지로 차단된 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늪들이 산들을 둘러싸버린 겁니다. 안에 가면 희귀한 식물이나 나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언젠가 저도 운을 한번 시험해봐야겠군요. 그는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런 생각일랑 절대 하지 마십시오. 박사께서 죽기라도 하면 제 책임이 될 테니까요. 박사께서는 절대로 저곳에서 살아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저처럼 온갖 복잡한 표시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저건 뭐죠? 나는 소리를 질렀다. 길고 낮은 신음이 황야를 휩쓸고 지났다.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슬펐다. 소리가 주변을 가득 채웠지만 어느 쪽에서 들려오는지
알 수 없었다. 울음소리는 단조롭게 바뀌었다가 깊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되었다가 다시 구슬프게 가라앉더니 작은 소리로 바뀌었다. 스테이플턴은 나를 보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다. 황야는 기묘한 곳이라니까요. 무슨 소리죠? 농부들은 바스커빌 가이 개가 먹이를 부르는 소리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두 번 들었는데 이렇게 크게 들어본 것은 처음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는 내 가슴이 서늘했다. 넓고 완만하게 펼쳐진 들판과 군데군데 작은 숲들이 보였다. 움직이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까마귀 2마리가 우리 뒤쪽에 있는 바위산 꼭대기에서 큰 소리를 내며 울었다. 선생은 배울 만큼 배운 분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으십니까? 저렇게 이상한 소리가 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내가 물었다. 늪지대는 가끔 기묘한 소리를 내곤 합니다. 진흙이나 물이 움직이면서 나는 소리겠지요. 아닙니다. 아까 그 소리는 살아있는 존재였어요. 혹시 그랬는지도 모르죠. 혹시 안락 해오라기가 우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굉장히 희귀한 새입니다. 영국에서는 거의 멸종했을 정도죠. 하지만 황야지대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설사 아까 우리가 들은 소리가 마지막으로 남은 안락 해오라기의 울음소리라고 해도 저는 놀라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으스스하고 기이한 소리는 난생 처음 들어봅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곳은 불가사의한 곳입니다. 저쪽의 비탈을 좀 보십시오. 저것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파른 비탈에 회색 바위들이 여러 개의 원 모양을 이루고 있었다. 원이 20개는 되어 보였다. 저게 뭐죠? 양을 가두는 울타리인가요? 아니요. 우리의 훌륭한 선조들이 살던 집입니다. 선사시대 사람들이 황야지대에 많이 살았었습니다. 저 집에도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살았겠죠. 지금 가서 봐도 당시에 있던 살림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붕이 없어서 그렇지 인디언들의 천막과 다를 게 없어요. 안에 들어가 살펴볼 생각이 있으시다면 난로와 침대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대단한 곳이군요. 언제 사람이 살았죠? 신석기인입니다. 연대는 알 수 없지만요. 무엇을 하며 살았나요? 산에서 가축을 키웠고 돌도끼를 버리고 청동검을 갖게 되면서 땅을 파 주석을 캐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반대편 산에 있는 큰 도랑을 보십시오. 그들의 흔적입니다. 네, 박사님은 황야지대에서 아주 기묘한 것들을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잠시만 실례합니다. 저건 키클로피데스라는 나비가 틀림없어요. 벌레인지 나방인지 모를 조그만 녀석이 길을 가로질렀고 스테이플턴은 놀라울 정도로 재빨리 그 뒤를 따라갔다. 놀랍게도 날벌레는 커다란 늪으로 곧장 날아갔고 새로 알게 된 사내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녹색 포충망을 높이 들더니 덤불에서 덤불로 뛰며 그 뒤를 쫓아갔다. 회색 옷차림을 한 사내가 빠르게 움직이며 이리저리 아무렇게나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그 역시 커다란 나방처럼 보이기도 했다. 기민한 동작에 대한 감탄과 혹시라도 발을 잘못 디뎌 위험한 늪에 빠지기라도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섞인 마음으로 그가 벌레를 뒤쫓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오솔길을 따라 어떤 여인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까 연기가 솟아오르던 쪽에서 온 듯했지만 움푹 팬 황야 지역이라 가까이 올 때까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아까 사내가 말하던 스테이플턴 양이 분명한 것 같았다. 황야지대에는 여자가 귀하기도 했거니와 내가 기억하기로 누군가 그녀가 아름답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었다.
나를 향해 다가오는 여인은 분명히 미인이었다. 그리고 매우 보기 드문 생김새였다. 남매 사이인데도 두 사람은 엄청나게 대조가 되었다. 스테이플턴은 얼굴이 하얗고 머리색이 옅었으며 눈동자가 회색인데 반해서 여자는 지금까지 영국에서 본 어떤 사람보다 검은 머리에 마르고 우아했으며 키가 컸다. 당당하고 섬세하게 생긴 얼굴이 워낙 균형이 잘 잡혀 있어서 육감적인 입과 아름답고 진지한 검은 눈이 아니라면 전체적으로 냉담하게 보일 정도였다. 완벽한 외모에 우아한 옷차림을 보니 정말 고적한 황야 오솔길에 나타난 기묘한 유령처럼 보였다. 내가 돌아볼 때는 오빠를 보고 있던 그녀가 내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모자를 들어 올리며 인사를 건네려는데 그녀가 쏟아내는 말은 이상하기 짝이 없었다. 돌아가세요. 지금 바로 런던으로 돌아가세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바보 같은 표정으로 여자를 멍하니 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불타는 듯한 눈으로 나를 쏘아보며 초조한 사람처럼 발로 땅을 구르고 있었다. 제가 왜 돌아가야 합니까? 내가 물었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녀는 낮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묘하게도 약간 혀 짧은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냥 제가 말한 대로 하세요. 돌아가서 다시는 황야에 발을 딛지 마세요. 하지만 이제 막 왔는걸요? 정말 선생님을 위해서 경고한다는 것을 모르세요? 그녀가 큰 소리로 말했다. 런던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밤 당장이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곳을 떠나세요. 쉿, 오빠가 와요. 제가 한 말은 비밀이에요. 저기 쇠뜨기들 사이에 있는 난초를 꺾어 주시겠어요? 이곳 황야에서는 난초가 아주 흔하답니다. 물론 지금은 이곳의 아름다움을 느끼기에 조금 늦은 때지만요. 스테이플턴이 벌레를 포기하고 우리 쪽으로 돌아왔다. 숨이 차고 힘이 빠져서 그런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왔구나 베릴. 인사를 건네는 그의 목소리에서 왠지 애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최고빠. 잔뜩 열이 올랐네. 그래, 키클로피데스를 뒤쫓고 있었거든. 워낙 희귀한 데다 늦가을에는 거의 보이지 않아. 놓치다니 정말 아깝구나.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지만 작은 눈으로 연방 나와 동생을 훑어보고 있었다. 내 소개를 직접 한 모양이구나. 헨리경에게 지금은 황야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끼기에는 조금 늦은 시기라고 말씀드렸지. 이런, 이분이 누구라고 생각한 거야? 이분이 헨리 바스커빌 경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지. 아닙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평민으로 그분의 친구입니다. 이름은 왓슨이고요. 그녀의 얼굴에 무안하다는 듯 홍조가 떠올랐다. 서로 엉뚱한 말을 하고 있었네요. 별로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오빠가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눈빛으로 말했다. 나는 왓슨 박사님이 잠깐 다니러 온 손님이 아니라 눌러 살 뿐이라고 생각하고 말했거든. 난초가 언제 피는지 박사님께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겠네요. 저희와 함께 메리핏 하우스를 보러 가시는 거죠? 조금 걸어가자 을씨년스러운 황야에 집이 한 채 보였다. 한때 번창하던 시절 목축업자가 목장으로 사용한 곳이지만 지금은 수리를 해서 현대적인 주택으로 바꾸어 놓았다. 주위를 과수원이 둘러싸고 있었지만 나무들은 황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자라지 못한 모습이었다. 전체적으로 초라하고 음침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주름투성이에다 낡은 코트를 입은 묘한 느낌의 남자 하인으로 집과 딱 어울리는 사내였다. 하지만 실내의 우아하게 꾸민 커다란 방들이 여자의 취향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여기저기 바위가 보이는 황야가 지평선까지 끝없이 펼쳐졌다. 이렇게 제대로 교육을 받은 이와 아름다운 여인이 이런 곳에서 살게 된 연유가 도대체 무엇일지 무척이나 궁금했다. 이런 이상한 곳을 고르다니 이상하죠? 스테이플턴은 마치 내가 마음속으로 한 생각에 대답이라도 하듯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니, 베릴? 아주 행복하죠. 그녀가 대답했지만 그녀의 말은 왠지 고지 들리지 않았다. 학교를 운영했었죠. 스테이플턴이 말했다. 북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 같은 기질의 사람에게 그런 일은 지겹기만 하고 재미가 없더군요. 하지만 젊은이들과 늘 함께 어울리고 그들이 젊은 지성을 형성하는 일을 덮고 나만의 성격과 이상으로 그들에게 인상을 남길 수 있는 특권은 아주 매력적이었죠. 그런데 운명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학교에 심각한 유행병이 돌아 남자아이 3명이 죽었거든요. 한 번 타격을 입으니까 자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날아가 버리더군요. 사실 아이들과 즐거운 생활이 날아가 버린 것을 제외하면 저는 오히려 불행을 반길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은 식물학과 동물학이었는데 이곳에서는 무한할 정도로 할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동생도 저처럼 자연에 푹 빠져 살고 있으니까요. 창밖의 황야를 보는 박사님의 얼굴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궁금해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조금은 적적하실 텐데요. 선생이야 그렇다 치고 동생 되시는 분은 더욱 그럴 겁니다. 내가 말했다. 아니요, 아니에요. 전혀 지루하지 않답니다. 그녀가 얼른 말했다. 책도 있고 연구해야 할 것도 있고 재미난 이웃들도 있는걸요. 모티머 박사는 자기 분야에서 다른 누구보다 많은 공부를 한 분이죠. 불쌍하게 가신 찰스 경도 훌륭한 친구였습니다. 잘 알고 지냈는데 얼마나 그리운지 제대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예요. 오늘 오후에 방문해서 헨리 경께 인사를 드려도 될까요? 스테이플턴이 말했다. 분명히 기뻐하실 겁니다. 그럼 제가 그리하겠다고 하더라고 전해주십시오. 저희가 재주는 없어도 그분이 주변 분위기에 익숙해지실 때까지는 뭐라도 도와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위층으로 가셔서 제가 수집한 인시류 곤충 표본을 보시겠습니까? 영국 남서부에서 이 정도로 완벽한 수집품은 볼 수 없을 겁니다. 그걸 살펴보시고 나면 점심 준비가 다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나는 얼른 돌아가 할 일을 하고 싶었다. 음산한 황야의 모습, 불행한 조랑말의 죽음, 바스커빌가의 섬뜩한 전설과 어울릴 법한 이상한 울음소리까지 듣고 나니 머릿속에 슬픈 생각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런 희미한 느낌들보다는 스테이플턴 양의 단호한 경고가 머리에 나왔다. 워낙 진지한 태도였기 때문에 왠지 중대하고 깊은 이유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나는 점심을 먹고 가라며 애써 잡는 것을 뿌리치고 즉시 길을 나서 아까 지나온 풀로 덮인 오솔길을 따라 저택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는 사람들만 다니는 지름길이 있는 것 같았다. 아까 걷던 큰 길에 도착하기도 전에 오솔길 옆에 있는 바위에 스테이플턴 양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기 때문이다. 급하게 걸었는지 얼굴은 발글에 달아올라 아름다웠고 한 손은 옆구리에 오른 모습이었다. 따라잡느라 집에서부터 뛰어왔어요. 왓슨 박사님, 모자를 꺼냈을 시간도 없었어요. 오래 있을 순 없어요. 오빠가 찾을 테니까.
박사님을 헨리경이라고 오해하고 바보 같은 실수를 한 일을 사과하고 싶었어요. 제가 한 말을 잊어주세요. 박사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니까요. 하지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스테이플턴 양. 저는 헨리경의 친구이고 그분의 안전은 제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헨리경에게 왜 그렇게 진지하게 런던으로 돌아가라고 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자의 짧은 생각이었어요. 저를 더 잘 알게 되시면 제가 하는 말이나 제 행동에 늘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떨리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눈에 드러난 표정을 기억해요. 제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곳에 도착한 이후로 계속 주변을 따라다니는 그림자를 느끼고 있습니다. 인생이 커다란 그림펜 늪지대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기저기 파란 풀밭이 보이지만 제대로 길을 안내해주는 존재도 없고 발을 헛디디면 빠져버리고 말 겁니다. 아까 한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헨리경에게 당신의 경고를 전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는 표정이 잠깐 떠올랐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눈빛이 다시 강해지더니 대답했다. 너무 심각하게 걱정하시는군요, 왓슨 박사님. 오빠와 저는 찰스 경의 죽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는 그분과 아주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분은 산책 삼아 황야를 지나 저희 집에 자주 오셨죠. 그분은 가문에 내려진 저주에 신경을 아주 많이 쓰고 계셨어요. 비극적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분이 표현하시던 두려움에는 뭔가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같은 가문의 다른 분이 또 이곳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많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사실을 경고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무슨 위험이 있다는 겁니까? 개에 관한 전설을 아시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믿어요. 헨리경에게 충고하실 수 있는 분이면 그분의 가문에 늘 치명적인 아픔만 주는 이곳에서 달아나게 하세요. 세계는 넓어요. 왜 위험한 곳에서 살려고 하시는 거죠? 왜냐면 위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헨리경은 그런 사람이에요. 보다 확실한 정보를 제게 주지 않으면 그분을 떠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어요. 확실하게 아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스테이플턴 양. 만일 처음에 제게 말을 했던 것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당신이 한 말을 왜 오빠가 알면 안 되는 겁니까? 스테이플턴 씨가 반대할 만한 아무런 내용도 없는데 말입니다. 오빠는 저택에 누군가 와서 꼭 살아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야 황야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헨리경에게 떠나라고 말한 걸 눈치채면 엄청나게 화를 낼 거예요. 어쨌든 저는 할 말을 했으니 이제 더는 말하지 않겠어요. 돌아가야겠네요. 안 그러면 오빠는 제가 박사님을 만나러 갔다고 의심할 테니까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그녀는 돌아서서 흩어지는 바위들 사이로 금세 사라졌다. 나는 희미한 두려움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음을 느끼며 서둘러 바스커빌 저택으로 향했다.